세상은 언제나 늘 그렇듯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은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 액정, 스크린들. 우리는 모두 빛이 나오는 거울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오늘 화제가 되는 이야기는 바로 한 군인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 한 병사의 자살 소식에 누군가는 애도의 댓글을 쓰고 눈물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슬픈 뉴스를 소비하는 현대인의 소름 끼치는 태도. 댓글에서는 울고 있지만 댓글을 적고 있는 사람의 표정 변화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뉴스 보도와 애도의 시간이 지나간 후 그 병사의 죽음보다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레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올린 병사에 대한 악플이 화제가 된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이 발언은 보는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인기 BJ 양계는 레나를 만나는 방송, 이른바 현피 원정대를 꾸리기에 이릅니다. 레나에게 현피를 하겠다, 우르르 몰려가서 레나라는 악플러를 테러하겠다고 대놓고 경고한 겁니다.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놀라운 장면이죠. 경찰 지망생인 지웅은 친구 용민의 권유에 이끌려 양계의 현피 원정대에 참여하고, 교복을 입은 학생, 복무 중인 군인의 대학생의 직장인, 도무지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고인을 능욕한 악플러를 찾아가 현피를 하고 사과를 받는 것,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정의죠. 여러 명의 남자가 한 사람의 여자를, 아니 여기에서 성별은 빼죠.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협박을 하든 두들겨 패든 무슨 짓을 해서든 사과를 받아낸다는 것이 조직폭력이 아니라 정의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레나의 집 근처에서 모인 이들이 방송을 켜놓은 채로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 미친 인간들이 정말로 한 사람을 테러하러 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레나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경찰도 막으려는 사람들도 없는 복도. 그들은 마침내 레나의 집에 당도하고, 놀랍게도 그 문은 열려 있는데, 레나, 아니 민하영의 죽음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의 화살은 이제 현피 원정대를 향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거다. 레나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너희들이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보이는 반응, 현피 원정대의 반응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왜? 아이, 지워야 된다고 아까 쓴 거. 그리고 현피 원정대에게 생긴 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어쩌면 레나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눈앞의 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마음이 편해질 단서를 하나 붙잡고 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노출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현피 원정대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 그리고 이야기는 레나의 정체와 그 레나를 뒤쫓는 이들의 아비규환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손가락 살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영화 소셜포비아는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영화의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는 후반부에 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지니고 있는 주제나 소재의 특별함에 비해 이야기 자체에는 강렬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그것도 SNS와 가짜뉴스,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작금의 세태를 앞서서 지적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언급해야 할 작품일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 작품에 나왔던 변요한이나 류준열 같은 배우들은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 영화의 아주 중요한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죠. 중요한 건 인터넷 시대, 뉴미디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제 뉴미디어는 시대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TV 같은 레거시 미디어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에 유튜브의 정보들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TV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유튜버들이 출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차 분화하며 발전하고, 이는 하나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분명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는 우리에게 더 넓은 가능성과 새로운 시대에 더 많은 배움을 주리라 생각했지만 뉴미디어와 거의 동시에 가짜 뉴스도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인터넷 매체가 지니는 고유의 탐색 방식은 확증 편향을 부추깁니다. 뉴미디어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AI를 개발해 사용자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들의 경향을 파악한 후 이들이 좋아할 법한 동영상,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나열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골라주던 정보들을 그저 뉴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골라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위에 그럴싸한 선택의 자유라는 포장지로 살짝 감싼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방비로 확증 편향된 정보들을 접하고 그게 무한히 반복되는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인터넷 문화 특유의 집단주의와 폭력성이 개입됩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우리는 익명이라는 무기를 얻었으며 익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성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그 옷을 발가벗고 마음껏 날뛰곤 합니다. 쉽게 욕을 하고 쉽게 악플을 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러한 악플러들 중 실제로 활동하는 이들은 적다고 해도 우리는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영화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을 권력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착각, 폭력과 권력에 대한 가벼운 태도는 곧 혐오를 양산합니다.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테러하고 또 선동합니다. 뉴미디어의 구조는 선동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고 이러한 선동은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화살촉이 이 영화에서 벌써 펌피 원정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의 레나 아니 미나영은 대학을 다닐 때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터넷 악플러로 살았지만 현실에서도 냉소적이고 공격적이었던 하영은 자신의 작품을 보이기는 두려워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데는 열심이지만 자신이 평가받기는 싫은 이중적인 태도. 그렇기에 하영의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는 강한데 그 에고를 지탱할 알맹이가 없는 거. 에고는 있지만 지탱할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혐오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화하는 세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단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정의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나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나는 정보에 있어서 약자이며 나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선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몰라주며 내가 아는 것이 분명한 진실이고 내 의견이 아니라 이건 정답이며 나는 틀리지 않으며 내 행동은 숭고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유아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집단화되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영화 소셜포비아가 그리는 디스토피아적 미래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의, 선동된 정의, 정의로 가장한 폭력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하나는 배우는 것. 사람은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의 고통이나 삶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잔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혐오할 수 있는 겁니다. 상상하기 쉬운 적으로 상정해놓고 대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부족합니다. 공자는 평생을 배우기를 즐겨 한다고 말했고 버트란트 러셀도 많이 배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막스 셀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말했죠. 마음의 따뜻함을, 인류애를, 포용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이 혐오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은 혐오를 이긴다는 주장이 흔히 보입니다. 이 겨울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으로 우리는 혐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이브한 결론일 뿐이고 차갑고 잔인한 세상에는 똑같이 차갑고 현실적인 방법론만이 필요한 걸까요? 쉬이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겨울, 문득 소셜 포비아가 생각났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2022년에는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네요.